새벽 시장이 조용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장바구니에 대파 2단을 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은 습기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현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생활비를 아끼려 노력했지요. 여든이 가까운 시어머니 병원비, 남편의 연금, 제 알바비 늘 엇비슷했습니다. 빠듯하지만 버틸만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저는 올해 62입니다.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50이 넘도록 남의 집 살림을 도왔고 아이 둘을 시집장가 보냈습니다. 화려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대신 꼼꼼했습니다. 영수증은 날짜대로 모았고 통장은 항목별로 나눴습니다. 식비, 공과금, 비상금. 제 삶은 칸칸이 나뉜 노트 같았습니다. 이웃의 권유는 늘 경계했습니다. 다단계도 수상한 투자도 저는 멀리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이 말이 제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은 달랐습니다. 오래 쓰던 청소기가 갑자기 고장났습니다. 세탁기 소음도 커졌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고치면 되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쳐도 또 고장 날 거예요. 그날 오후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를 말았습니다. 드라이 소리 사이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공동구매 알아요? 같은 제품인데 반값이에요. 적립금도 줍니다.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한번 흔들리면 생각은 자꾸 돌아오지요. 반가, 적립금, 2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녁에 국을 데우며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공동구매 카페가 보였습니다. 후기에는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정품 인증, 빠른 배송, 친절한 상담. 글자들은 다정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멈추다 다시 움직였습니다. 청소기 신청, 화면이 반짝였습니다. 심장은 조용히 빨라졌습니다. 물건은 제때 왔습니다. 상자는 깨끗했고 봉인 스티커도 붙었습니다. 작동도 부드러웠습니다. 그 주말에 세탁기도 바꿨습니다. 카드 명세서에는 할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카톡으로 적립 소식이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포인트 적립. 그 메시지는 작은 칭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달 지출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번 달은 조금 여유가 있겠어요. 남편은 웃었습니다. 당신이 다 했지요. 그때부터 저는 공동구매 공지를 자주 보았습니다. 물티슈, 세제, 건전지. 생활용품은 끝이 없었습니다. 적립금이 쌓이면 카페 운영자가 살짝 안내를 했습니다. 상품권 전환 가능.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운영자는 친절했습니다. 마트나 백화점에서 현금처럼 쓰셔도 돼요. 문자 끝에는 웃는 이모지가 붙었습니다. 저는 아직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는 투자 같은 건 몰라요. 손사래를 쳤지요. 운영자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투자가 아니에요, 언니. 현명한 소비예요.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현명한 소비. 그 말은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 뒤 첫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결제했습니다.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계산대 옆에 영수증이 가벼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바구니가 평소보다 덜 무거웠습니다.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밤이 되자 창밖에 비가 내렸습니다. 부엌 형광등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싱크대에 기대어 컵을 들었습니다. 물이 시원했습니다. 머릿속에 작은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요. 심장은 조금 더 느긋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묘하게 뜨거웠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처럼 미세한 기대가 스며들었습니다. 공지방에 올라온 다음 글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적립금 우대, VIP 전환, 한정 수량. 저는 창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퍼센트, 적립, 전환. 다음 날 저는 장독대 앞에서 반찬을 말렸습니다. 햇살이 정직했습니다. 저는 제 삶도 이 햇살처럼 단단하다고 믿었습니다. 작은 이익, 작은 절약, 그 선을 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은 얇은 유리 같았습니다. 멀쩡해 보였으나 아주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갈 수 있는,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작은 절약이 큰 유혹의 초대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누군가는 이미 제 곁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더 다정한 말투로, 더 그럴듯한 설명으로, 제 노후를 지켜준다는 이름으로요. 그리고 그 길 끝에 무엇이 놓여 있을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새 휴대폰을 자주 보시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공동구매 일정이 바빠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히 밥을 넘겼습니다. 그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저는 그 평온이 오래가길 바랐습니다. 아주 오래요. 하지만 현관 앞 배달 상자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상자 위의 스티커는 더 반짝였습니다. 제 마음도 그만큼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얇은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커튼 끝을 잡았습니다. 손끝에 실밥이 걸렸습니다. 작은 실밥 하나를 잘라내려다 멈췄습니다. 괜히 건드리면 더 풀릴까 봐서요. 제 생활도 그랬습니다. 깔끔해 보였지만 어디선가 작은 실밥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실밥을 이미 쥐고 있었습니다. 살짝, 아주 살짝 당길 준비를 하면서요. 봄비가 그치고 난 뒤였습니다. 공동구매 카페 공지가 바뀌었습니다. 생활용품 위에 새로운 탭이 생겼습니다. 제휴상품권,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운영자는 상냥한 문장을 달았습니다. 적립금을 상품권으로 전환하시면 생활비에 더 도움이 돼요. 그 말은 합리적이었습니다. 저는 더 작은 금액부터 시도했습니다. 5만 원. 문자로 바코드가 왔습니다. 마트에서 사용해보니 결제가 깔끔했습니다. 영수증에 할인 항목이 찍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장을 본 금액, 사용한 상품권, 남은 현금. 숫자들은 맞아떨어졌습니다.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웃이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상품권 조금 더 해도 돼요. 되팔면 차익도 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되파는 건 위험하지 않아요? 아니요, 안전하게 해줘요. 요즘 다 그렇게 해요. 저는 선을 지키려 했습니다. 적립 안에서만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공지는 한 발 먼저였습니다. 특가 수량, 빠른 전환, 소량 한정, 단어들이 달렸습니다. 자극적이지는 않았지만 서둘러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저는 알림을 켰습니다. 며칠 후 운영자가 단체방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우대 전환 고객 모집, 일정 금액 이상 이용 시 수수료 감면. 저는 읽고 또 읽었습니다. 수수료 감면은 합리였습니다. 저는 쪽지를 보냈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답장은 빨랐습니다. 언니 같은 분은 이미 성실 고객이에요. 월 10,000원 이상 전환이면 우대 가능. 칭찬은 짧고 정확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 즈음 남편이 물었습니다. 상품권은 괜찮나요?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생활비 쓰는 거예요.
무리하지 않아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시지요. 며칠 만에 문자가 바뀌었습니다. 전환 완료. 소정의 리워드 지급. 통장에는 소액이 들어왔습니다. 생활비가 줄어든 것을 넘어 아주 작은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에 석고선이 곱게 뻗어 있었습니다. 제 삶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 끝에 작은 화살표가 생겼습니다. 수익. 카페에는 후기 글이 늘었습니다. 장보며 절약했다는 사진, 문화센터 수업료를 아꼈다는 영수증. 모두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 같았습니다. 말투가 익숙했습니다. 그 익숙함이 신뢰로 옮겨갔습니다. 운영자는 다음 단계의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요즘은 금이 좋아요. 저는 빠르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투자 몰라요. 운영자는 웃었습니다. 투자가 아니에요. 금은 보관만 하는 거예요. 대신 저희가 보관 혜택 드려요. 한 달에 소정의 리워드도 드리고요. 단어 선택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익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뜻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손을 내렸습니다. 저는 아직은 운영자는 급히 밀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보세요. 생활비부터 챙기셔야죠. 그 태도는 더 신뢰를 주었습니다. 급하지 않은 사람은 여유 있어 보였습니다. 여유는 안정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 상품권 전화는 커졌습니다. 10만, 20만, 50만. 문자는 제때 왔습니다. 바코드도 오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장 보는 게 수월해졌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조금씩이요. 그날 밤 단체방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정사각형의 반짝이는 금, 작은 골드바, 시리얼 각인이 보였습니다. 설명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보관 서비스, 분실 위험 없음, 인증서 발급. 댓글에는 고맙다는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노후가 든든해졌어요. 애들 결혼 앞두고 마음이 편해요. 저는 화면을 닫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금은 제 세대의 안전이었습니다. 장롱 속 금반지, 결혼식 패백에 올려놓던 금목걸이, 살림이 힘들어도 금은 남겨둔다는 말. 제 몸에는 그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를 지켜준 관습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운영자가 조용히 안부를 물었습니다. 언니, 요즘 어떠세요? 저는 웃는 이모지를 붙였습니다. 괜찮아요. 운영자는 덧붙였습니다. 혹시 소액 보관부터 해보실래요? 직접 실물 확인도 가능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소액이면 제 음성이 작아졌습니다. 저는 선을 그었습니다. 50? 운영자는 바로 답했습니다. 네. 안내 도와드릴게요. 그날 오후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얇은 봉투 속에 평평한 인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인쇄된 시리얼 넘버, 제 이름,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자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금괴 사진이었습니다. 설명에는 보관 장소와 무게가 적혔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유리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물방울이 잔에 맺혔습니다. 손등은 조금 차가웠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소액이야. 생활비 아낀 거 범이야. 그 말은 방 안에 가볍게 울렸습니다. 금빛 사진은 묵묵히 빛났습니다. 며칠 뒤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관 리워드 지급.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통장에 들어온 숫자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문자 하나가 제 오랜 확신을 조금씩 흔들었습니다. 절약이 수익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작은데 깊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표정이 밝네요.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서요. 그 대답은 진실의 절반이었습니다. 괜찮아서 웃었고 몰라서 웃었습니다. 다음 주 카페 공지는 더 체계적이었습니다. 우대 보관, 수수료 면제, 일정 금액 이상 고객 대상, 제 닉네임에 작은 별표가 붙었습니다. 성실, 칭찬의 말투는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함은 제 경계를 낮췄습니다. 저는 알림을 더 촘촘히 켰습니다. 음악처럼 알림이 울렸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제 삶은 분명 절약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다른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수익, 보관, 우대, 귀에 익지만 처음인 단어였습니다. 저는 문득 거실의 낡은 액자를 보았습니다. 아이들 어린 시절 사진, 저 잇몸을 드러내고 웃던 날들. 그 웃음은 단순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계산이 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할 건가요? 대답은 쉽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달콤하고 칭찬은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걱정은 현실입니다. 물가, 병원비, 아이들. 미래는 늘 불명확합니다. 불명확할수록 확실하다는 말이 강해집니다. 그 말은 이미 제 귀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커튼을 고쳐 달았습니다. 손끝에 실밥이 다시 걸렸습니다. 살짝 당기니 한 올이 더 길어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위로 아주 조금만 잘랐습니다. 조심했습니다. 그런데도 올은 조금 더 풀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이제 알림 하나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금액, 소액 보관, 우대 리워드, 합리의 얼굴을 한 제안들이 오늘도 제 화면 위에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그 말은 조용했지만 문을 여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더 깊은 곳으로, 제가 아직 모르는 강물 쪽으로요. 퇴근한 남편이 TV 뉴스를 보는 동안 저는 혼자 부엌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들어오던 입금 알림이 오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아침 10시쯤이면 문자 알림이 울렸는데 오후가 되도록 조용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설마 단순 착오겠지. 전산 문제일 수도 있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켜고 끄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은행 앱에 접속했습니다. 평소 보던 숫자 대신 잔액 변동 없음이라는 말만 차갑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상담원 연결음이 길게 흘렀습니다. 고객님, 최근 금값 변동으로 전산 점검이 있습니다. 며칠 내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설명은 공허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부엌 조명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입금이 지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몰래 금고를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금괴 하나를 손에 올렸습니다. 묵직한 무게는 처음엔 안도감을 주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돌덩이처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게 진짜 든든한 건가? 아니면 단지 미끼였던 건가? 숨이 막혀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뭐예요? 왜 이렇게 늦게까지? 서랍을 열어놨어? 저는 황급히 금고를 닫고
문서를 끼워 넣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가계부 정리 좀 하려고 했어요. 남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곧 돌아섰습니다. 그 시선이 가슴에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며칠 뒤 은행 앱을 열었을 때 화면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이번에도 입금은 없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설마 이제 끝난 건 아니겠지? 잠깐 늦은 것 뿐이겠지.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남편이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요즘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다시 TV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무심한 순간조차 저를 더 괴롭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은 커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붙잡고 알림창만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문자 하나, 알림 하나가 제 전 재산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선 건 아닐까? 이제라도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해결될까? 갈림길에 선 것처럼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입술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은행 앱을 열었을 때 화면은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잔액은 그대로 0원.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린 손은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남편 몰래 끙끙 앓던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도 밥맛이 없었고 밤마다 뒤척이는 저를 남편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어느 날 결국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당신답지 않아요. 저는 한참 동안 숟가락을 내려놓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생활비 조금 보태보겠다고 공동구매에 참여했어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점점 커지더니 지금은 전부 사라졌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요? 같이 의논했으면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그 말은 비난이었지만 동시에 애달픈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머금은 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 마주 앉아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화를 내기보다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당신 잘못만은 아니에요. 누구라도 속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제라도 같이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 말이 제 가슴 깊은 곳에 불빛처럼 들어왔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사건 접수 과정은 쉽지 않았고 이미 수많은 피해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도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바라보다가 딸이 먼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우리도 같이 방법 찾아볼게요. 아들은 차분하게 대책을 검색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이런 사기 많대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른 피해자분들이랑 같이 움직이면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비록 현실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등불이 켜진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조금씩 정리되었습니다. 돌려받은 돈은 거의 없었지만 대신 저는 소중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바로 가족과의 신뢰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고 아이들은 작은 생활비까지 보태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한동안 긴축 생활을 해야 했지만 오히려 웃음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주말마다 가족이 함께 밥상을 차리고 작은 반찬에도 서로 고마워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이들 사진 앞에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 내 가족과 함께 가겠다. 어느 날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일 덕분에 우리도 배웠어요. 투자라는 건 절대 혼자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가족이 든든한 울타리라는 거.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잃은 것은 돈이었지만 그 돈 때문에 잊고 있던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삶은 이전보다 검소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단단합니다.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며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안전하다, 확실하다는 말에 절대 방심하지 마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안전한 길입니다. 그리고 제 실패가 누군가의 노후와 가정을 지켜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위로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